차가운 바람이 길가의 쓰레기 더미를 스쳐 지나가자 비닐봉지와 낙엽들이 공중에서 춤을 췄다. 수지는 낡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얇은 외투를 꼭 움켜쥐었다. 서울의 겨울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그녀의 삶은 텅 빈 거리, 차가운 밤, 그리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그녀는 쓰레기 매립지를 따라 방황했는데 그곳은 수진처럼 집 없는 사람들이 음식을 찾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곳이었다. 오늘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수진은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를 지나며 눈을 굴려 누군가가 버린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혹시 잠시라도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갑자기 수진의 눈길이 구석진 곳에 멈췄다.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낡은 곰인형이 있었다. 이상했다. 수없이 많은 버려진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갈색 털을 가진 곰인형이 눈에 띄었다. 플라스틱 눈은 마치 여전히 무엇인가를 비추는 듯했다. 수지는 곰인형이 마치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부드럽고 위로하는 눈빛으로 마치 그녀가 와서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 기묘한 느낌에 수지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비록 곰인형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인형을 집어 올렸다. 먼지와 더러운 종이를 털어내고 인형을 가지고 인도로 갔다. 수지는 인도에 앉아 곰인형의 머리에 머리를 대고 낡고 냄새가 났지만 부드러운 털을 느꼈다. 그 순간 수지는 외롭지 않았다. 최소한 곰인형이 여기 있었고 마치 조용한 친구처럼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수지는 길에서 하루 종일 방황한 후 피곤하고 졸렸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 수지는 곰인형을 보다가 곰인형 배에 작은 지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생각한 후에는 한번 열어보기로 했다.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호기심이 커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수지는 지퍼를 당겼고 스르륵 소리가 나면서 곰인형의 배가 조금씩 벌어졌다. 안에는 튼튼한 낙하산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가 있었다. 그것은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다. 평범한 곰인형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진 물건 같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낡은 천으로 덮여 있고 손가락 정도 두께의 작은 수첩이 있었다. 수지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커졌다.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수첩을 펼쳤다. 종이들은 젖은 흔적과 함께 노랗게 변색되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수진을 멈추게 만들었다. 수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화된 정보와 지도, 그림들이 가득했다. 몇몇 이름, 주소, 그리고 중요한 듯 보이는 시간들이 적혀 있었다. 수진이 알아본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문구는 오늘 밤 계획이 실행될 것이다. 발각되지 않도록 이었다. 수지는 이 문장의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수첩 사이에 끼워진 작은 사진에서 깜짝 놀랐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흐릿한 사진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진 속에 수진이 몇 번 마주쳤던 익숙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수진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에서 위험한 느낌을 느꼈었다. 수진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기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것은 이 수첩을 발견한 것이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시작일 거라는 것이다. 수진은 19살의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삶은 그녀가 경험한 것보다 2배는 더 무거워 보였다. 수진의 길고 검은 머리는 먼지와 어젯밤 비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크고 검은 눈은 더 이상 젊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대신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삶 속에서의 수용과 생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님은 근면한 노동자들이었고 언젠가는 그들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다. 수지는 그녀와 남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가족의 그림을 만들었던 작고 아늑한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6월 어느 저녁에 바뀌었다.
수진의 부모님은 출장을 다녀온 후 돌아오지 않았다.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수진은 15살의 나이에 순식간에 고아가 되었고 친척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 이 상실은 수진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고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에서 느꼈던 공허함에 대처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수진은 공공장소, 친구 집을 떠돌았지만 위로를 찾지 못했다. 그녀의 남동생은 이후 친척에게 입양되었지만 수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슬픔 속에서도 자유롭게. 그때부터 수진은 사회 밖에서 살고 있는 집 없는 사람들의 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신혼도 집이라고 부를 곳도 없었다. 수진의 매일은 똑같았다.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찾고 잠자리를 찾고 매 시간 매 순간 생존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 있었고 이 세상에서 약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수진은 쓰레기 매립지나 식당에서 버려진 음식을 찾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밤의 추위,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에 익숙해졌다. 외로움은 수진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누구의 관심도 느끼지 못했다. 때로는 그녀 혼자서만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인도를 잠시 잠에 빠져 눈을 감고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했던 따뜻한 식사와 저녁 시간을 떠올렸다. 요즘 수진에게 남은 것은 잃어버린 삶의 흐릿한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수진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바로 희망이었다. 비록 삶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언젠가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빛이 나타나 어둠에서 그녀를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였다. 식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수진이 여유 시간에 가장 좋아했던 것 중 하나는 독서였다. 비록 책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부모님과 살 때부터 그녀는 종종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삶, 사랑, 그리고 마법 같은 이야기들이 그녀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동반자였다. 그것은 그녀가 사람과 삶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지는 그 책에서 위안을 찾았고 지금도 쓰레기 매립지에서 낡은 책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초가을 날씨에 아직 차가워서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지 않을 때 수지는 생존을 위한 여행을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분명한 계획은 없었다. 그냥 거리를 지나고 시장을 지나고 쓰레기 매립지를 지나고 골목길을 지나고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누울 곳을 찾았다. 때때로 수지는 작은 방과 침대와 책상이 있는 집을 꿈꿨다. 그녀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임시 직업을 꿈꿨다. 그러나 그 일들은 너무 멀고 달성하기 어려워 보였다. 수진이 사는 곳은 서울의 번화한 지역의 일부였는데 그곳에서 삶과 죽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매일 스쳐 지나갔다. 고층 건물과 고급 상점이 있는 분주한 거리에서 한 블록만 가면 수진과 같은 집 없는 사람들이 조용히 존재하는 어둡고 더러운 거리가 있었다. 그들은 매일 매 시간 생존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내일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삶은 약자를 위한 삶은 아니었지만 수진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매 순간이 전쟁인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고민형의 배에서 수첩을 발견한 후 수지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수첩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보려 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림, 기호, 그리고 숫자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수진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장이 있었다. 오늘 밤 계획이 실행될 것이다. 발각되지 않도록. 이것은 심각한 경고였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지는 그 수첩이 우연히 발견한 무작위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수지는 작은 사진에서 봤던 것들을 떠올리려 노력했다. 흐릿한 얼굴들, 어둠 속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 중 하나는
수진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몇 번 만났던 남자였다. 그는 항상 신비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수진은 자신이 큰 음모에서 중요한 인물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수진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불안했고 발견한 것에 대해 경찰에 알려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첩을 봤을 때 걱정이 들었다. 만약 이것이 위험한 음모의 일부라면 그녀는 감시당할지도 모른다. 수첩을 연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수진이 익숙한 거리를 따라 걷고 있을 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깨 너머로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이 보였다. 이 느낌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수첩과 그 안의 정보에 대해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수진이 외딴 골목에서 잠들어 있을 때 작은 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가 눈을 뜨자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수진은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 수진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 남자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수진은 그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공포감이 갑자기 수진을 휩쌌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몸을 돌리자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가지 마세요, 아가씨. 수진은 깜짝 놀랐다. 심장이 가슴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그건 수진이 사진에서 봤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수진은 자신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험한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커졌다. 당신은 뭘 원해요? 수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 수첩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돌려줘요. 그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마치 그녀를 평가하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진은 그 눈빛이 마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느껴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누구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나는 우리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일에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남자의 대답은 수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당신들의 것이요? 당신들은 누구죠? 수진은 정신을 다잡으려고 애썼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본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수첩을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진은 심장이 북처럼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곰인형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그녀는 그것이 예상치 못한 비밀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할 틈도 없이 남자는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수첩을 남자에게 넘겼다. 그러나 남자가 수첩에 손을 대기 전에 수진은 어둠 속으로 뛰어갔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수진은 어두운 거리를 뛰어갔고 너무 지쳐서 다리가 아팠다. 그러나 그녀의 공포심은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감히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남자들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그녀는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악몽에 빠지는 듯 했다. 수진이 사거리에서 지나갈 때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계속 추적했다. 마치 그들은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아는 것처럼 그녀가 새로운 골목길로 돌 때마다 그들은 지체 없이 그녀를 바싹 따라왔다. 하지만 수진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수진의 모든 발걸음은 그녀를 어둠에서 더 멀리 밀어내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었다. 두려움으로 마비된 수진은 좁은 골목길을 뛰어갔고 발을 질질 끌었다. 모든 발걸음은 그녀의 마음속에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수진의 다리는 너무 오랫동안 먹지 못한 상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아팠지만
그녀를 쫓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을 쫓는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쫓아오는 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다. 어둠 속에서도 수지는 소리, 공기의 냉기를 통해 그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추적당한다는 느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수지는 어깨 너머로 힐끗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발소리가 그녀 뒤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았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감히 뒤돌아보지 않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뛰었다. 그러다 수진이 더 넓은 골목을 건너갈 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쌩 하고 지나가더니 밝은 헤드라이트가 그녀의 눈에 비쳤다. 수진은 황급히 옆으로 뛰어올랐지만 오토바이는 그녀 앞에서 멈춰섰다. 헬멧을 쓴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너무 빨리 뛰는군요. 조심하지 않으면 일을 망칠 수 있어요.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롱을 숨기고 있었다. 수지는 자동차의 빛이 눈에 비쳐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너무 피곤해서 눈이 흐릿해졌지만 생존 본능은 그녀를 멈추지 않게 했다.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수지는 소리쳤다. 멈추지 않은 채.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곧바로 출발했다. 그 순간 수지는 그 사람이 자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뛰어야 했다. 가능한 한 빨리 그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지는 익숙하지 않은 작은 길로 들어섰다. 그녀는 숨을 곳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갑자기 그녀는 포위당했다. 3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굳건해 보였다. 그들은 수진이 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수지는 이것이 그들이 누군가를 쫓는 첫 번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수진이 그들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힘 빼지 마, 아가씨. 그들 중 한 명이 길쭉한 과일 칼을 들고 말했다. 수첩을 우리에게 넘기면 위험하지 않을 거야. 수지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싸울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수첩을 넘겨주고 목숨을 구해야 할까? 그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녀의 삶은 적어도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유가 점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순간 수지는 그녀가 읽었던 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떠올렸다.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는 인간의 숨겨진 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비록 그녀의 다리가 약하고 몸이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강하게 뛰었고 낯선 자들에게 그녀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안 돼, 수지는 외쳤다. 생존 본능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골목길로 달려 들어갔고 그곳은 그녀가 본 바로는 새 갈래길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다. 수진이 자기가 쫓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이 마주한 3명의 남자만이 아니라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수지는 그들이 단순히 좀도둑이나 도둑이 아니라 어떤 지하 조직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수진이 우연히 발견한 수첩을 찾고 있었다. 비록 지쳤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폐가로 들어가 그 안에서 숨을 곳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쿵 소리를 내며 문을 잠그기 전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러나 수진이 폐가의 어둠 속에 서 있었을 때 그녀 뒤에서 작게 소리가 들렸다. 다른 남자, 이전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다.
수진 씨, 당신이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마치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요. 수진은 돌아서서 그 남자를 보았다.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의미심장해 보였다. 그는 그녀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 같았다.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그는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을까? 아니면 그 조직의 일부일까? 나를 도와줘요. 수지는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수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수첩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 도시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내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고 생각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까? 이것이 그녀가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까? 수진이 폐가에서 신비한 남자와 마주하고 서 있자 긴장감이 점점 커졌다. 그녀는 왜 그가 이 시간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녀가 여기로 도망칠 것을 알았는지였다. 수진은 그 남자의 말에 약간의 희망을 가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당신이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당신은 누구죠? 수지는 걱정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놓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였다.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눈은 진지했다. 나는 그 수첩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연구팀의 일원입니다. 나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연구죠? 말해줘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그 수첩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한 열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이나 경제 계획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수지는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남자가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수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며 물었다. 남자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그것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수첩은 적임자를 찾았고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수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내가요?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죠? 수지는 머뭇거렸다. 나는 그냥 집 없는 여자일 뿐인데 쓰레기 매립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남자는 수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수첩은 우리가 오래전에 연구한 비밀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프로젝트를 이어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다시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대기업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를 사용하는 지능형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첩은 모든 소스코드와 개발 계획을 담고 있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게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도시 전체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정보를 조작하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수지는 말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내가 이 수첩을 가지고 있죠? 왜 내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수첩은 우리가 오래전에 만든 시스템을 통해 적임자를 찾았어요. 시스템이 인식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수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마치 돌아갈 수 없는 길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가 겪은 일들이 갑자기 더 명확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몰랐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수지는 혼란스럽고 피곤한 눈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만약 내가 당신에게 수첩을 넘겨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죠?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았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수첩을 넘겨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다시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모든 페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책임을 담고 있는 듯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마침내 수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신비한 남자에게 수첩을 넘겨주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해요. 저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 수 없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영원히 변할 것이고 위험하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녀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남자는 수진을 어두운 거리를 지나갔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비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 막 시작되었다. 수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첩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나아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